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다룰 주제는 뭐 특별한 연구 주제는 아니고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뭐 저의 생각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뭐 주니어분들이랑 시니어분들이 서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좀 공유했으면 하는 자리를 지금 가지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러한 주제로 이제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뭔가 좀 자신의 연차나 그런 거 때문에 이제 뭔가 말 꺼내기 애매한 것들이 있다면 그 구글 폼을 활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가 뭔데 이제 뭐 이 주제 이러한 주제를 다루냐?"라고 하면 저도 이제 연구를 잘하는 법은 잘 모르고,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제 최대한 잘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이제 연구도 항상 이제 어떻게든 잘 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의 생각과 의견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하고, 이 발표는 그 이제 다른 이제 어떤 논문에 How to read a paper라는 이제 논문인데, 페이퍼를 읽을 방법에 대한 방법을 논문으로 이제 다룬 그런 논문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 연구를 어떻게 잘할까에 대해서 그냥 뭔가 그냥 연구의 흐름처럼 좀 접근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와 메인 프로블럼인 이제 연구를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를 먼저 다루자면, 어 그 어떤 SNS나 뭐 트위터나 뭐 링크드인이나 뭐 아니면 아카이브 올라오는 거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연구를 똑딱똑딱 잘 해내고, 그리고 뭐 성과도 잘 내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계속 마감일에 데드라인에 이제 압박이 있고, 그다음 계속 나는 연구를 잘 못하는 것 같고 뭐 그러한 상황을 많이 겪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연구라는 과정이 뭐 이너 루프, 아우터 루프가 있는데, 이너 루프에서는 그 어떠한 정의된 문제를 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우터 루프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중요한가? 지금 풀 수 있는 문제일까? 누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까를 판단을 하고 또 이걸 이제 잘 정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보통 이너 루프는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거지, 그래도 목적은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비교적 이너 루프는 좀 뭐 어떻게 공부를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면 이제 해결할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우터루프 같은 경우는 그 목적 자체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냥 연구라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이제 설문지를 그 구글 폼을 돌렸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랩 구성원들이 어 선택했던 가장 이제 연구 프로세스 중 가장 어렵다고 이제 선택한 부분이 이제 좋은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주니어여서 어려운 게 아니라 시니어가 돼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 좋은 주제라는 거는 항상 너무 어려운 이야기고, 이걸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졸업을 뭐 PhD를 졸업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를 알아보는 것과 좋은 주제를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이걸 잘하려고 이제 뭐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포뮬레이션은 이제 좋은 연구란 무엇인가라고 좀 를 다루자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역시 좋은 연구의 반은 이제 좋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주제를 어떻게 잡을까라고 하면 정답은 없습니다. 좋은 주제를 잡는 법을 안다면 이따가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 대신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자 하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억셉된 논문을 보고 그걸 좋은 연구라고 이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억셉된 논문은 반드시 좋은 연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떠한 incremental한 work이 있을 텐데, 그런 work들은 생각보다 억셉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잘 정의된 문제를 기존의 어떠한 메소돌로지컬한 문제를 잡아 가지고
거를 좀 개선시켜서 성능적으로도 이제 높은 걸 보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맞고, 그리고 좀 이미 설정된 문제를 타겟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임팩트 파트에서도 건드릴 게 없어서 생각보다 괜찮은 리뷰를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억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크리멘탈한 웍이 어, 좋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주니어라면 괜찮은데 이제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인크리멘탈한 웍을 좀 지향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좋은 연구를 하려다가 우리가 이제 뭐 여러 컨스트레인이 있을 텐데 어떤 데드라인을 꼭 거기에 지켜야 될 수도 있고, 당장의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제 연구 실적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그러니까 좋은 연구를 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인크리멘탈한 웍을 작성하게 되는 거는 괜찮지만, 처음부터 나는 논문을 많이 쓰기 위해서 인크리멘탈한 웍을 해야지라고 이제 접근하는 것은 지향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연구가 반드시 좋은 논문으로 또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연구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거나 어떠한 그 흐름을 잘 잡지 못한다면 좋은 논문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연구를 지향했다면 좋은 논문을 쓸 확률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처음부터 좋은 연구의 방향을 지향하지 않아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그냥 연구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논문을 이제 그때 작성을 하려다 보니까 열심히 포장을 하고 어떻게 논리적 그런 흐름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논문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과정이 아마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좀 좋은 연구를 지향한다면 이제 논문 쓰는 것도 좀 더 용이하고 좋은 논문을 쓸 확률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좋은 주제를 어떻게 잡냐가 궁금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모르고, 대신 이제 좋은 주제를 잡는 능력은 어떤 좋은 연구를 하려는 마음과 그 과정 속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로 좋은 연구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오버뷰는 뭔가 이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리서치 테이스트와 크리티컬 띵킹, 그리고 어떠한 연구자 태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서치 테이스트는 그냥 어떠한 문제가 풀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에게 맞는 그런 연구적 취향은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이고, 비판적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진 논문의 결과나 혹은 다른 사람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결과가 왜 참이고 어떠한 과정 위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묻는 것을 의미하고, 태도와 마인드셋 같은 부분은 어, 자신이 틀렸음을 이제 인지할 때 빠르게 인정하고 다음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면, 리서치 테이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풀만한 문제인지 알아보는 감각을 의미하고, 이것은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어떤 문제가 실제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접근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이 시간 낭비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정의가 연구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정의는 절대로 한 번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 번에 떠올랐다는 것은 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좋고, 어떠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계속 그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계속 디벨롭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게 풀만한지 아닌지를 이제 스스로 계속 검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제 연구적 취향에 대해서
좀 본인이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이런 취향을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어떤 리서치 테이스트가 좀 확고하면 저는 좀 그 연구가 이펙티브니스하고 이피션시 연구의 이피션시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취향이 어떤지 확실히 알면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갔을 때 자신이 이제 재밌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연구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이 재밌기 때문에 어 재미있게 계속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더 빠르게 이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이런 자신의 연구적 어떤 취향을 갖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논문을 많이 읽고 많이 읽기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 이제 연구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놓치고 있는 흐름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논문이 좋은지 아니면 별로인지를 계속 본인이 생각하면서 본인의 취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인지를 하는데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건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좀 사람들이 특정 논문에 매몰되어서 그 특정 그 논문의 결과에 맹신해 가지고 '아 나는 이걸 바탕으로 연구를 해야지.'라고 이제 좀 사고 흐름이 이어지는데 그러면 결코 좋지 못한 이제 연구 문제 정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논문에 매몰되어서 이제 그런 그 논문에 관한 이제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읽는 걸 하면서 동시에 많이 잊어야 한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최적의 MBTI가 뭐 N이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상을 많이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가 이제 문제를 정리를 하고 이 문제를 이제 풀려고 했을 때 과연 임팩트가 있을지, 그리고 최악일 때도 임팩트가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결과인데도 임팩트가 없으면 그 문제는 결코 좋은 문제가 아닌 것을 이제 인지할 수 있고, 만약에 얻은 결과가 최악인데도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 하면 그 방향 어떤 셋업이 잘못됐거나 메소돌로지컬한 부분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더 시간을 투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생각도 많이 해보고, 또 저는 N년 뒤의 세상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 N년 뒤의 세상이 정확히 어떻게 될 거다라는 그런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그 상상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냥 어떠한 분야 혹은 어떠한 이제 주제가 뭐 핫해질 것 같다. 혹은 이제 어떤 게 이제 좀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지, 그게 꼭 맞고 틀렸다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닌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틀렸다고 해서 뭐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맞았다고 해서 뭐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상을 해보고 그냥 그 상상을 통해서 그냥 어떤 게 좀 괜찮을지 아닐지를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만의 무기를 찾는 게 리서치 테스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이제 저희가 어쨌건 그동안 다 다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잘하는 영역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역에서 지금 우리가 뭐 다 같이 거대한 하나의 골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 골을 향해 나감에 있어서 자신의 무게를 덧대는 것만으로 어, 어떠한 노벨티가 확보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무기를 찾고 그걸 적용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다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걸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잘하진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어떤 그 자신 그 분야에 뭐 상위 1%일 필요는 없고
우리 연구자 풀에서 자신이 잘하는 영역이 그 다른 연구자들의 절반 평균보다 좀 잘하면 그게 이제 자신만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인지해서 그 자신의 무기를 찾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적 사고에 관해서는 어, 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첫 번째로는 어, 약간 본인에게 다양한 페르소나를 주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정의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진행하려는 연구 방향이 있을 텐데 보통 한 번 정하고 한 번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음,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이제 그 방향을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자신을 너무 믿기보다 좀 더 자신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페르소나를 저는 저에게 주입을 해서 항상 제가 정의한 문제와 지금 진행하는 연구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N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뭔가 이런 다양한 페르소나를 저에게 장착하고 저에게 피드백을 주는 게 이제 좀 가능한데 만약 그게 어렵다면 그냥 저희 연구실 인문들을 그냥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좀 제각각의 생각이 있고 또 각자 성향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음, 본인이 생각하기 어렵다면 주변 인물들을 적극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의 이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주말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 방향을 의심합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그럼 이제 월 이제 주중 중 이제 초반에 학교에 가서 이제 그 주말에 했던 그런 의심을 바탕으로 어떠한 좀 전략을 수정을 하고 그다음 뭐 수목금 같은 경우는 뭐 그 수정한 전략을 이제 믿어서 그냥 실행을 합니다. 근데 뭐 이게 뭐 월화에 이걸 했고 수목금에 이걸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지속적으로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항상 동시에 의심을 한다. 뭐 그러한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한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글로 작성해보는 건데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신의 생각을 어, 글로써 컴팩트하게 좀 한 장 정도 혹은 두 장 정도 되는 분량의 그 어떤 백그라운드, 뭐 모티베이션, 뭐 프로블럼 포뮬레이션 정도를 명확히 적을 수 있고 그 흐름이 깔끔하고 하다면 그 연구는 되게 잘, 잘 디파인된 이제 프로블럼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쓰는 과정에서 아, 네, 여기 이 두 문단 사이에 논리적 점프가 있고 뭐 근데 내가 적어 봤는데 별로 흥미롭지 않고 그러면 결코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이 아닌 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글로 한번 작성해 보는 게 굉장히 좋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생각이 있으면 글로 작성하고 혹은 글 작성하고 이제 뭐 주변 동료들에게 뭐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계속 읽고 혹은 이제 GPT나 뭐 클로드도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이제 뭐 논리적 비약은 없는지 혹은 흥미롭진 않는지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본인이 열심히 적은 그 글이 버려지는 게 10개가 안 된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연구도 2월부터 지금까지 한 10번 넘게 쓰고 버리고 계속 그걸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소 뭐 이 정도는 돼야 좀 열심히 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어떤 학회에 이제 억셉됐고 어떤 유명 그룹에서 이제 나온 논문이라고 이거 굉장히 좋고 좋은 연구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그게 좋은 확률이 높은 거지 마냥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으면 좋은데 이유가 있고 싫으면 싫은데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비판적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어떤 논문이 있을 때 그 어떤 어플레이션을 보고 그냥 '마냥 좋다.'라고만 보지 않았으면 좋고, 근데 대부분 또 어떤 또 사람들은 이 논문의 안 좋은 점만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좋은 점도 바라보고 싫은 점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런 계속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싫은지, 그리고 이게 좋은 연구인지 아닌지를 계속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 어떠한 비판적 사고를 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사고하는 것을 계속 길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도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 연구실 사람들은 다행히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사실 이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뭔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다기보다는 열심히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당장에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못하겠지만, 못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쌓인 노력이 뭐 1년 뒤에 발현될 수도 있고 뭐 3년 뒤에 발현될 수도 있고, 항상 저는 노력은 언젠가는 발현된다고 생각을 해서 결코 배신하지 않는 어떤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주니어 때 자신감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서 뭔가 시니어들이 얘기하는 피드백이나 혹은 교수님께서 이야기하는 피드백에 어 좀 한 90% 적으로 무조건적인 좀 수용을 하거나 어 그러는 태도를 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본인 연구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좀 더 건전한 토론이 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연구를 디벨롭해 나감에 있어서 더 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있어야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남들에게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할 때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흥미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진 채로 좀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 같은 경우도 어 물론 제가 아까 말한 케이스는 피드백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지만, 이게 또 자신감이 이게 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피드백을 수용할 줄 안다는 것도 저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드백을 수용함으로써 뭔가 내 연구가 더 잘 될 거라는 어떤 그 자기 확신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드백을 더 잘 수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 게 연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많은 분들이 좀 잘 안 하는 방향 중 하나인데, 저는 동작하더라도 임팩트가 낮으면 과감히 버리는 태도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과격한 말을 썼지만, 뭐 인터넷 쓰레기가 아닌 누군가가 읽고 싶게 하는 그런 논문 혹은 연구를 하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좋다는 그런 동작에 큰 의의를 두지 않고 어떤 좀 더 임팩트를 좀 주요 가치 삼아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예시를 들면, 제 첫 연구였던 그 ESC 논문이 원래는 어떠한 그 당시에 이제 리파인 메소드가 되게 유행이었고, 그거를 이제 그 이모셔널 서포트 도메인에 이제 도입하고자 하는 전 선배의 그런 철학이 있어서 이제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실험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형주님께서 이 논문 뭐 제출해도 될 것 같다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뭔가 그 방향이 결코 임팩트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논문 8페이지까지 다 썼지만 그냥 그걸 다 버리고, 이제 제가 원래 원했던 방향으로 이제 논문을 제작성을 했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런 첫 연구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부분의 연구들이 처음에 진행하고 뭐
약간 임팩트가 좀 낮다고 판단될 때 과감히 이제 좀 뒤엎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음 약간 너무 아쉬워하지 않고 임팩트가 낮다고 생각을 하면 과감하게 이제 트랜스퍼 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연구자가 되려면 기존에는 어떠한 어 많은 연구자들이 어떠한 이제 억셉이 좀 주요 가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리뷰어들의 비판을 최소화하고 존엄하게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AI가 더 발달하고 이 특히 지금 AI 학회 분야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좀 더 밸류 드리븐하게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고 있는 이 문제가 진짜 본질적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방향인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억셉 하나가 그렇게 뭐 중요한 시대는 좀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문제를 잡는 어떤 문제를 잡는지 혹은 그 사람이 흥미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 사람 흥미로운 문제를 잡을 수 있는지가 좀 더 이제 연구자 역량에 있어서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생각을 뭐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좋은 연구를 위한 팁들인데 이 팁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준이님을 이제 한 1년 좀 넘게 멘토링을 했었는데 준이님에게 이제 저에게 얻은 어떤 인사이트들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그런 이제 준이님의 팁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ICML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다른 PhD 분들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에게 좋은 연구를 위한 팁을 좀 얻을 수 있는 질문을 좀 했었는데 그런 것과 뭐 제가 생각하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설문지에 이제 각자 자신의 팁을 적어달라 했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희님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작성해 주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주제 탐색입니다. 그래서 준희님이 예전에는 한 논문 한 5편, 10편 정도 읽고 그다음에 이제 좀 바로 아이디어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딱 5편, 10편 정도만 읽고 이제 제시를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다 있는 거고 다 이제 이미 있던 건데 자꾸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제가 어, 논문을 더 많이 읽고 그리고 논문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 요즘에는 사람들이 테크 블로그글이나 혹은 자신의 생각을 블로그 글로 적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글을 좀 많이 읽어봐라. 그래서 인풋을 좀 많이 넓혀봐라 라고 이제 피드백을 줬었는데 뭐 그래서 주니님이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읽은 거를 바탕으로 이제 뭔가 전체적인 이제 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요즘에 어떤 게 중요해지고 뭐 어떤 게 좀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할 수 있어서 좀 큰 구조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는 좋은 인풋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게 좀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에 대한 평가에 관한 항목인데 많은 분들 그리고 주니님 역시 예전에는 그냥 어떤 좀 더 하우 드리븐하게 좀 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나는 이 메소드를 할 거야 라는 걸 좀 정해놓고 근데 그 메소드를 적용할 문제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어, 찾지 않고 먼저 이제 이 메소드가 좀 흥미로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연구를 이제 하려고 좀 접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 제가 이제 그때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떤 점이 중요하고 그게 이제 누구에게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임팩트가 어떻게 되냐를 항상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준희님은 좀 더 이제 프로브럼 퍼스트 한 좀 생각을 뭐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연구는 어떤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고
이 연구가 과연 누구를 위한 연구인지, 뭐 임팩트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스스로 이제 계속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풀 가치가 있는 문제를 먼저 찾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설계적인 부분에서 주니님은 좀 행동력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doing에 좀 스케일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험을 해보고 그다음 실험 결과를 얻고 이제 뭐 그랬는데 이게 결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결코 나쁜 건 아닌데 저는 근데 무지성으로 doing하는 것은 그렇게 뭐 좋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좀 더 왜 그런 실험을 하게 되었고 그 실험을 했을 때 뭐 임팩트 어떤 결과가 그려지고 그러니까 좀 더 미래를 한 스텝 더 미래를 생각해 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돌렸을 때 어, A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 B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C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A, B, C가 나왔을 때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뭐고 각각이 어, 뭔가 주는 임팩트가 어떤 건지를 한 번 정도 생각하는 게 저는 그렇게 큰 시간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고 실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실험적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그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미리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실험이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바로 이제 실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행동력이 되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 행동에 있어서 한 번 정도 생각은 해보는 게 뭐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 주에 ICML에 가서 되게 다양한 분들과 커피챗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싱가포르에 있는 NTU, 뭐 유떡, 뭐 MIT, 그다음 뭐 영국에 있는 뭐 킹스 컬리지 런던, 그리고 뭐 메릴랜드 NYU 뭐 이렇게 만났었는데 PhD 분들도 있었고 뭐 교수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꼭 이런 질문을 하려고 커피챗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저의 목적도 있었고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이제 사람들에게 좋은 연구는 어떠한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좋은 연구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역량과 태도를 가져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대답을 했던 건 생각보다 굉장히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적이고 좀 더 저에게 와닿았던 것들을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가져왔는데 좋은 연구의 시작은 본인이 이제 남들에게 자신감 있게 설명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그 전에 이제 알려드렸던 그 글 쓰는 거와 그다음 좀 공유하는 거에 연관이 있는데 좋은 연구라는 거는 그 자신이 그, 그 연구에 대해서 본인 확신이 있고 그 본인 확신을 바탕으로 남들에게 클리어하게 설명을 할 수 있고 나 이거 공유해도 전혀 이제 뭐 부끄럽지 않아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 그게 바로 좋은 연구라고 이제 친구가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굉장히 좋은 연구에 좋은 판단 기준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두 개는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였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좀 연구를 잘하고 그걸 해내는 것이 이제는 좀 그 옛날엔 되게 중요한 밸류여서 어떤 연구실은 어 단독 일저자로 혼자 이제 연구시키게끔 좀 했었는데 이젠 더 이상 그게 뭔가 중요한 밸류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이제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고 그 소통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견고히 만들고 어떤 문제가 좋은 문제인지 정의를 하고 뭐 그러한 프로세스가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그런 하드 스킬적인 게 AI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코딩하는 시간도 필요했고 뭐 옛날에는 이제 글을 한 문장 단위로 되게 고민하고 막 열심히 쓰고 뭐 이랬었는데 뭐 PPT 만드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근데 이제 그러한 시간이 줄어들고 모두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소프트 스킬적인 걸 바탕으로 뭔가 자신의 리서치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인터랙션을 통해서 그 연구 아이디어를 견고하고 좋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제 셋업해 나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고, 앞으로 이 이제 AI가 점점 더 발달하는 시대에 있어서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설문지를 돌렸을 때 사람들에게 자신의 팁도 하나씩 공유해 달라고 했고, 그걸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롤 리스폰스는 이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이제 몇 개만 좀 가져와 봤는데, 저는 이 팁들을 적은 걸 보고 어쩌면 사람들은 다 좋은 연구를 할 줄 알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말했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각각 이야기하고 있었고, 물론 이 한 가지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작성했던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다 잘해야 되는데, 어, 만약에 본인이 하나만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라면 우리가 좀 교류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연구를 잘 하는 방법에 대한 좀 그런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어, 완전히 잘하고 있지는 못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이 적은 걸 이야기하자면 좀 뭐 메타 레벨에서 생활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뭐 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해준 분도 있고, 이제 연구 주제에 대한 재미를 느껴야 된다. 이게 이제 리서치 테이스트에 관한 부분인 것 같고, 어, 연구는 이게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 계속 설득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해준 분이 있는데, 좀 더 이거 프랙티컬 띵킹에 관한 부분인 것 같고, 뭐 연구할 때 과감히 엎을 수 있어야 된다. 나도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합리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방법론 추구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그 합리적이라는 건 크리티컬 띵킹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디벨롭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굉장히 좋은 말을 해줬는데, 주제 찾기는 옵티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연구가 가치가 있고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 찾는 것은 저도 모르고, 그건 이제 잘 아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고, 대신 이제 그냥 좋은 연구를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게 좋은 주제인지 서로서로 이제 판단하고 그걸 실행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약간 그룹 홍보를 하자면 저희 그룹2가 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2는 이제 뭐 서로 이제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떠한 것을 향해 이제 같이 연구해 나갈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좀 이제 저희의 필로소피를 좀 설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ICML에서 얻은 인사이트와 굉장히 유사한데, 저희는 인터랙션을 많이 하자라는 거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의 연구 관심사 및 최근 생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고, 또 어떠한 이제 그 사람이 관심이 있을 법한 논문이나 그런 블로그 글 혹은 트위터 글 같은 거는 기존에는 개인 DM으로 보냈었지만 이제 그룹 방에서 공유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흥미를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구나를 뭐 알 수도 있고, 그런 걸 위해서 정보 공유는 최대한 이제 그룹 방에서 하도록 저희는 좀 설정을 했고, 또 저희는 이제 연구 시작 전에 리서치 프로포즈를 뭐 작성을 해서, 그러니까 서류가 저자가 아님에도 그냥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문화를 좀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인터랙션을 많이 하는 것이 좀 이제 중요하다고 느꼈고, 또 제가 그 커피챗을 통해서 그걸 한 번 더 느꼈기 때문에 인터랙션을 좀 많이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걸 이제 그룹 뭔가 철학에 좀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놈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 이걸 궁금하면 저희는 이제 다 공개 채널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염탐하고, 뭐 궁금하면 조인도 해도 됩니다. 뭐 근데 물론 코어 멤버를 중심으로 이제 계속 운영을 할 거지만 언제든지 조인을 해도 되고 뭐 염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탐하고 뭐 본인 그룹에 적용하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기존 설문지에 좀 궁금한 점들을 적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작성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답하기는 너무 어렵고 이 중 몇 개만 좀 추려서 좀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뭐 노벨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노벨하다는 거는 어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논문 억습과 좋은 연구는 좀 다르기 때문에 어 이 노벨티라는 게 학회 기준의 노벨티라고 하면 약간 좀 기존과 반드시 어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 테크 테크니컬 노벨티를 굉장히 이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테크니컬 노벨티가 없냐?"라는 이제 리뷰가 저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게 있어야 논문 억습이 되게 잘 됩니다. 근데 저는 그 테크니컬 노벨티가 뭐 다른 어떤 분야에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과연 그 연구 문제 중요한 연구 문제를 풀고 있는가 만으로도 충분히 노벨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파여서 저 같은 리뷰어를 만나면 뭐 그런 노벨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리뷰어가 있기 때문에 어 테크니컬 노벨티를 확보하는 방법은 음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뭐 나중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어 뭐 되게 막 여러 이제 분야의 논문을 읽고 이것저것 많이 읽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제안하는 그런 메소드가 '그렇게 특별한가?'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다 어디선가 A랑 B 합쳐서 새로운 걸 제안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이제 사람이어 가지고 저는 테크니컬 노벨티에 대한 중요성을 뭐 엄청 높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그렇고 뭐 밑에 이야기도 똑같은데 어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뭔가 연구에 있어서 문제 가치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메소드를 제안할 때 어떤 성능을 높이기 위한 복잡한 메소드보다 좀 심플하면서 확장 가능한 메소드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게 성능을 덜 확보하더라도 좀 더 확장 가능한 방법이 저에겐 더 중요한데 이게 역시 또 리뷰어마다 다르기 때문에 리뷰어 관점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어렵고 저는 뭐 그 논문 억셉보다 좋은 연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복잡하지 않고 확장 가능한 방법 그리고 문제 가치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연구 트렌드에 자신의 연구를 어떻게 포지셔닝해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해 주셨는데 어 저는 뭐 기존 연구는 X를 다뤘지만 Y를 놓쳤고 내 연구는 Z로 그 갭을 메운다."라는 한 문장이 깔끔히 작성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충분한 포지셔닝이 되지 않았나.' 싶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깔끔한 한 문장이 써지지 않는다면 아직 그 자신의 이제 그 연구만의 그 갭이 불명확하거나 혹은 기존 연구를 좀 덜 다룬 상태이지 않나. 그래서 이 한 문장을 잘 쓰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이 한 문장으로 그 남에게 "내 연구는 이런 연구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어 또 많은 곳에서 뭐 A와 B를 들고 와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연구 영역을 이제 이 리서치 커뮤니티의 설득을 통해서 자신의 연구 영역을 트렌드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일단 이 위에 한 문장을 잘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포지셔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소드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논문의 작성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메소드 이후로는 뭐 experiment 그리고 evaluation study, analysis가 이제 주 내용일 텐데 experiment 같은 경우는
성능 자랑이 아니라 좀 자신의 주장이 있을 때 그 주장에 대한 검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꼭 쏘타일 필요는 없고 그 자신의 주장에 있어서 그 이 자신의 어떤 방법 혹은 자신의 그런 철학이 어 어떤 성능 향상으로 이끌어졌는지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막 점수가 뭐 퍼포먼스가 크게 오르면 좋긴 하겠지만 뭐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전 이거 익스페리먼트 같은 경우는 주장 검증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 좀 집중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험을 설계할 때 어떠한 그냥 표 나열적인 그런 것보다 좀 더 질문 단위로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깔끔한 거는 좋은 리서치 퀘스천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 또 너무 리서치 퀘스천 그리고 그걸 다 뭔가 순차적으로 답을 해 나가는 거는 또 뭐 흥미롭지 않 너무 뻔한 전개이기 때문에 어 논문 작성할 땐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연구 진행할 때는 어떤 좋은 리서치 퀘스천을 설정하고 그걸 하나씩 풀어 나가는 과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벌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는 그 어벌레이션의 어떤 본인의 설득력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 내가 제시한 메소드에서 어떤 모듈을 빼왔더니 단순히 성능이 떨어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내 방법의 이제 핵심 주장이 해당 그 메커니즘 때문에 그 진짜 make sense 한지를 이제 증명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그러니까 어밸리에이션 스터디를 단순히 A를 뺐더니 성능 떨어짐에 그렇게 이제 좀 접근하기보다 어떠한 이제 나의 주장을 좀 더 증명하는 어떤 도구이다.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좀 접근하면 좋고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이 파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파트를 통해서 자신의 웍이 인크리멘탈한 웍인지 혹은 인사이트풀한 웍인지 가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작을 했다면 이게 왜 동작을 했고 실패를 했다면 어떤 부분이 실패를 해서 앞으로 너희가 집중하면 좋은 부분은 이런 거고 뭐 이런 걸 좀 제시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성공을 했다면 왜 성공했을지 그게 명확하면 좋지만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본인만의 어떠한 가설 베이스로 작은 실험을 해본다든지 혹은 그 생각을 좀 제시한다든지 뭐 이러한 게 있어야 그 연구에 좀 가치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널리시스 부분은 인사이트풀한 페이퍼임을 좀 가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논문 작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뭐 어렵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뭐 아마 시니어 분들은 이제 논문을 잘 쓰기 때문에 뭐 상관없지만 주니어 분들 아직 논문을 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옛날 논문을 문장 단위로 좀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AI가 발달하지 않아서 논문을 이제 두 눈으로 차근차근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5시간 읽을 때도 있고 뭐 하루 종일 읽을 때도 있고 뭐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도 최근에는 AI를 활용해서 많이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요즘은 뭐 잘 모르긴 하는데 저는 그와 동시에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논문 작성에 있어서 AI를 활용하기 때문에 뭐 그 문장 단위로 읽어보는 게 뭐 엄청 중요한가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논문을 좀 문장 단위로 읽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옛날 논문이랑 최근 논문은 확실히 그 라이팅 스타일이나 어떠한 그 전개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요즘 거는 좀 상업화된 느낌이라면 옛날 거 좀 더 개성이 좀 있는 느낌인데 뭐 그런 걸 가져와서 어,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킵해두고 내가 만약에 어떤 문장을 서술하고 싶을 때 그걸 좀 응용하는 거를 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걸 몇 번씩 해보면 알아서 체화가 되고 그게 자신의 스타일이 되기 때문에 그 나중에는 이제 그 노력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고 그게 자연스러운 이제 문장으로 발현되는데
초기에는 아무래도 좀 노력을 하고 뭐 문장단을 읽고 그걸 어디 뭐 노션에 적어가지고 나 다음에 한번 이 문장을 써보겠다 생각해서 써보고 근데 별로면 뭐 다른 거 해보고 뭐 이런 좀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모방과 나의 스타일 입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위의 내용과도 연결되지만 어, 위의 내용은 좀 문장 단위였다면 이 두 번째 내용은 연구 흐름 혹은 이제 라이팅 전체적인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었을 때, 아, 나도 이러한 논문 쓰고 싶다라는 그런 페이퍼를 못 봤다면 아쉽지만, 뭐, 봤다면 그거를 좀 킵해두고, 논문 작성할 때 이게 꼭 자신의 분야가 아니어도 다른 분야인데 굉장히 흐름적으로 이제 가져올 부분도 많고, 뭐, 참고할 부분도 많은 그런 논문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옆에 두고, 이제 논문을 작성할 때, 아, 이거를 내 상황에서 어떻게 이 흐름을 좀 활용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 좀 설계된 논문을 한 번은 모방하고, 그 후에 이제 자신의 스타일을 좀 넣고, 바로 모방만 하면, 그거는 모방에서 그치는 거고, 모방을 하고 이제 자신의 스타일을 맞게 좀 변형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 연구를 그 교수님께서 직접 뭔가 좋은 그 뭔가 설계가 된 거를 저한테 주셨고, 저는 그걸 이제 읽고, 굉장히 잘 작성된 그 흐름인 것 같아가지고, 그걸 이제 완전 똑같이 모방 한번 해보고, 그 뒤로 이제 좀 제 스타일대로 넣는 과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저의 과거가 좀 좋았던 것 같아가지고, 이걸 좀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좀 안 하고 하기 꺼려 하는 것 같은데, 전에도 말했던 것 같지만, 전 작은 수정이 아니라 크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피드백을 주고, 아, 이거 이런 점 때문에 별로다, 라고 하면 딱 그 부분만 타겟을 해서 수정을 하고 되게 작게 수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 음, 너무 1차원적인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어떤 피드백이 들어왔다면 그 피드백이 그 사람이 그렇게 느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전체적인 흐름적 그런 이슈나 아니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들어왔을 때 그걸 1차적으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될 수도 있네. 그래서 한번 완전 그냥 처음부터 그냥 내 초고는 그냥 아예 없던 거로 치고 아예 이제 완전히 그냥 새로 접근하는 뭐 그런 방식을 통해서 개선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작은 수정은 뭐 내 논문 딱 뭐냐 원고를 주고 그다음 피드백을 줘서 뭐 GPT나 클로드한테 뭐 이거 피드백 반영해서 수정해줘 하면 충분히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AI한테 맡겨도 되는데 뭐 큰 수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좀 수정을 해보고 그래야 이제 그러니까 AI는 큰 수정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초고 베이스로 그냥 작게 수정을 잘 하지 처음부터 크게 수정하는 거는 잘 못 해가지고 그 큰 수정은 인간의 영역이라 생각해서 좀 자신의 리서치 테이스트에 맞게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에 맞게 큰 수정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다뤘는데 이제 그럼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머리로는 알겠지만 실제 연구는 생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제 과제 혹은 뭐 우리 리소스의 한계 그리고 현재 핫한 토픽 같은 이제 다양한 컨스트레인이 있고 또 이와 동시에 저희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도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들은 이미 존재하고 또 뭐 핫하다면 최근에 이제 다른 연구자들이 다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이제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좋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어떠한 실험을 셋업하냐에 따라 결과가 애매할 수도 있고 혹은 베이스라인에 비해 뭐 크게
나는 이제 크게 향상되기를 생각을 했는데 크게 향상되지 않는 뭐 그런 이슈들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는 생각보다 더 어려운 게 맞고, 하지만 이제 이러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항상 고민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나는 앞으로 이제 연구할 게 아니고 뭐 다른 뭐 어떤 취업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꼭 좋은 연구자가 돼야 하는가라고 좀 뭐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전혀 이제 이 AI 도메인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거기를 가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의 어떤 결과물이 필요 없을 수는 있겠지만, 어떠한 이런 좋은 연구를 하려는 그 과정 속에서 얻은 인사이트나 그런 본인만의 생각, 철학은 어느 도메인이든 어느 분야든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꼭 뭔가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들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좀 더 생각 많이 하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볼 수 있을까, 그냥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참고하면 좋을 자료로 몇 개를 이제 제시했는데, 뭐 이걸 나중에 궁금하면 참고해서 하나씩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거나 혹은 뭐 설문지 지금 작성한 게 있다면 한번 어, 네. 아까 누가 손을 드셨죠? 일단은 그럼 이 구글 폼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 좋은 연구는 결국 문제 설정, 주제 선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는데, 실제로 새로운 메소드를 설계할 때 어떤 시점에서 이 설계가 충분히 합리적이고 연구 가치가 있다. 음, 어떤 시점에서? 어, 혹시 이거 익명을 안 해도 되나요? 혹시 질문하신 분 있나요? 뭐, 익명으로 해도 됩니다. 익명으로 하길 원하는 걸로 알고, 답을 하면, 음, 설- 어려운데, 어떤 시점? 어떤 시점? 혹시 좋은 대답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도 됩니다. 저거를 의심하라는 게 아까 그 톡의 요점 아닌가요? 계속해서 의심해야 되고 사실은 정답은 없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시점을 어떻게 잡냐면, 계속 하고, 계속 디벨롭 하다가, 연구 낼 시기가 딱 보이면, 그때 이제 스탑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냥 만족하고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 메소드의 설계가 충분히 합리적이고 연구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거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설계. 사실 메소드는, 뭐 궁극의 메소드 이런 게 없어서, 그쵸. 네, 사실은 모든 메소드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연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메소드, POC 실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구 아, 가치가 있다 없다는
POC 전에 한번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고, 그래서 POC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은 진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걸 여쭤보시지 않았을까는 생각이 들어요. 진행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런.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의 핵심은 그런 건 없고 그런 건 없다는 건 것 같은데 그 그쵸. 그게 뭐, 참 아, 근데 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 되게 많이 갈리지 않을까요? 뭐 굉장히 두잉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POC에서의 인사이트로도 진행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고 실험을 많이 하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덜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그냥 사실은 어떤 특별한 시점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의 그 연구 성향 같은 거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는 이게 약간 LLM의 빅데이터 얘기해 보면 나의 어떤 능력은 지금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마법의 프롬프트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어떤 조언과 이런 거는 프롬프트잖아요. 근데 그걸 안 된다는 거죠. 프롬프트가 안 되고 좋은 거랑 안 좋은 거 계속 보는 그런 페어플러스 러닝도 해야 되고, 뭐 물론 그전엔 논문을 많이 읽는 SFT도 해야 되고, 그 SFT는 생각보다는 막 스케일러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노력보다 더 큰 노력이 사실은 필요하고, 사실은 그걸 들어도 수행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어떤 어 성격의 사람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긴 하니까, 물론 바뀔 수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뭐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게 좋은 거고 안 좋은 건지를 또 부단히 이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오늘 발표에서는 사실은 되게 좋은 프롬프트를 얘기해 준 건데, 이제 이게 자기한테 적용이 되려면은 그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죠. 근데 트레이닝은 좀 약간 괴롭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그거를 그 지금 아까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인 게, 사실은 요즘 학생들이 그 AI 분야에 온 이상은 뭐 세상이 계속 굉장히 시끄럽게 떠드는 어떤 학문을 공부하기 시작한 건데, 지금 저나 이동화 교수님처럼 이렇게 지금 교수인 사람이 대학원일 때는 전혀 뭐 세상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기술을 연구할 때였고, 그럴 때는 동기가 내가 이게 되게 재밌고 공부하는 게 즐거워서 뭐 그런 것뿐이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 운이 좋아서 시대를 잘 만나서 이제 교수가 된 것인데, 또 물론 어 그러면서 또 운이 좋아서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고 호기심만 따라갔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뭐 국가와 뭐 세계가 다 AI 떠드는 시대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여기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뭐 모든 것들 여러분이 뭔가 단기적인 리워드나 단기적인 성공을 꼭 하고 자기를 그렇게 성공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몰아붙여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지름길을 원하는데 어 뭐 지름길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제 엄청 날씬했을 때 사진을 보냈는데 마운자를 또 맞을지 말지를 되게 고민했어요. 그다 지금 안 맞고 운동을 하고 있긴 한데, 그 마운자를 맞으면서 느낀 게, 제가 그걸 약을 맞으니까 성격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식 먹고 싶은 생각도 하나도 안 들고요. 저는 식탐이 되게 높은데. 그래서 그때 인간의 자유의지라든지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게 됐어요. 사람은 사실은 그냥 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약간 거의 기계 같은 건데, 너무 많이 이렇게 가대 포장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려고 이제 안 먹고 운동을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 사실은 우리가 뭐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자기가 했는 거를 이렇게 뒤집으면서 의심하면서 다시 그거를 논문 쓴 걸 버리고 다시 쓸 용기를 낼 수 있는지, 본인이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박사까지 하면서 어떤 뭔가 학문적으로 어떤 정점에 도달하는데 뭐 이렇게 그런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정해져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런 조언 같은 걸 들었을 때 진짜 자기 있게 되려면, 그게 원하면은 좀 괴로운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교수님들이 그래서 좀 약간 가끔씩 비상식적으로 뭔가 높은 목표치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그냥 강학습적으로 그냥 리워드만 주는 거고, 여러분이 얼마나 학습이 쉽게 되고 잘 되고
뭐 행복하게 되는지 이런 거는 신경 안 쓴 거긴 하죠. 그게 노력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시장초 그런 거 안 해도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좋은 사람은 그냥 목표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훈련이 잘 된다는 거 아니까 무엇보다 그리고 사실은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조 교수 때는 막 저는 저를 바꾸려고 노력 많이 한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그렇게 자기를 지금 상태가 막 뭐 공부를 많이 한 상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조금 뭐 성격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해도 그냥 약간 그런 기회를 좀 주려고 했는데 몇 년을 해보니까 저도 약간 좀 이렇게 계속 좀 타락이라 해야 될까? 그렇게 되는 거는 통계적으로 사람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바뀐 몇 명의 케이스는 정말로 그냥 특이한 케이스지. 물론 그런 한두 명을 발굴하기 위해서 뭐 10명의 어떤 그런 뭐 약간 꽝이랄까? 교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어도 뭐 한두 명을 발굴하려면 의미가 있긴 한데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엄청 바쁜 생활 속에서 학생들 지도도 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방금 전에 질문한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은 질문을 했고 우리가 이 얘기를 열 수 있게끔 그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게 그냥 좀 장기적으로 좋은 연구자가 되고 연구자를 떠나서 자기가 뭐 일을 할 때든 뭐 삶에서 뭘 추구할 때든 어 그거를 벗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프롬프트를 원하는 거. 그게 나한테 들어도 나는 그런 거 들으면 난 그런 적용이 가능하다. 뭐 굳이 이렇게 막 홍명보식 훈련 같은 건 필요 없고 내가 몰랐던 하나의 팁이 마법적인 팁만 알면 나는 그걸 적용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 그럴까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는 어 훈련이 굉장히 많이 되고 긴 시간 동안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의 상태여야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다 또 기죽어서 질문 안 할 거죠. 근데 그런 아니, 상태를 벗어나야 된다는 건데 질문이 하나 그런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네. 논문을 많이 읽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읽을 때 어떤 것을 보며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떤 것을 보며 그런 거를 사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되게 딱 취향에 적합한 정답인 논문을 찾아가지고 정답인 방법으로 읽고 그게 되게 물론 그렇게 안 살고 있지만 이 기회를 빌어서 그냥 팁을 얻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궁극의 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아무 논문이나 다 읽고 그냥 아무런 계산 없이 막 시간을 쏟아부어서 자기를 단련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뭐 이 시간이니까 그냥 그런 질문을 하는 걸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질문한 사람을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비판하는 게 아니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하면 되면 그 질문은 그러니까 했는 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답을 얻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고 질문을 한 다음에 집에 가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이걸 내가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고 뭐 답을 못 하고 있기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거는 그런데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아요. 그냥 호기심을 지금 당장 채우냐 안 채우냐지 뭐 그게 영향을 주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저의 팁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떤 것을 보며 읽어야 할지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많이 읽습니다. 많이 보고 최대한 많이 그 논문을 노출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어, 심지어 제 분야가 아니어도 갑자기 뭐 CV 쪽을 보거나 뭐 그럴 때도 있고 뭐 로봇 쪽을 볼 때도 있고 뭐 그렇게 그냥 많은 것을 보고 근데 그걸 볼 때 디테일하게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AI나 혹은 이제 그걸 홍보하는 그 저자의 어떤 TLDR이나 뭐 트위터에 올라오는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접합니다. 그래서 딱히 뭐 어떤 것을 봐야 되는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노출을 많이 시킨다. 제 주변에 뭐 밥 먹을 때 트위터를 보면서 본다거나 아니면 뭐
페이퍼 구독하는 그런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그걸 통해서 내 관심 분야 거를 좀 팔로우업 한다. 근데 그 팔로우업을 뭐 매일 한다. 그냥 매일 뭐 루틴처럼 매일 한다. 뭐 그런 방법을 저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고 많이 노출시키기가 제 방법입니다. 저는 이거를 어, 논문을 쓰면서 체감하게 되는 면이 되게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 자기가 부족한 게 어떤 백그라운드의 지식인지 아니면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설명하는 방식인지 실험의 설계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알 수 있어요. 자기의 니즈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엔 아주 대다수의 연구자가 어떤 필드의 온보딩이 끝난 이후에는 굉장히 논문들을 대충대충 읽지만, 왜냐하면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바로바로 캐치가 되니까. 뭔가 그 전에는 그냥 좀 학습 차원에서 그런 나라면 이 논문을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난 어떤 메소드를 설계할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를 보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했고 이 사람은 어떻게 설계를 했고 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뭔가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한 적이 좀 있었어요. 아니, 뭐 좀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은 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 AI를 활용해도 상관없는데, 논문을, 뭐, AI 돌려서, 딱 그 정보를 받아들이기까지만 하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까 병원님 말씀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뭔가 포인트를 두고 읽는 것과 자기는 어떻게 쓸까에서 그 포인트를 얻어내는 거, 이게 제 팁인 것 같아요. 저도 논문 읽는 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제 입장에서 이거 최신 연구에 동향을 쫓고 최신에 싱크를 맞춘다는 게 좀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차, 2년차 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 5월에 뭐가 나왔고 4월에 뭐가 나왔으니까 나는 이번 6월이니까 이번에는 뭘 해야지. 이렇게 정말 최신 거를 팔로우하고 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서 너무 그러니까 완전 어제 뭐가 나왔고 그제 뭐가 나왔고 그 정도의 최신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한 25년도 이후의 연구들이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그 출신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이 LLM이나 AI 분야의 발전 트렌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거시적으로 그런 거를 조금 흐름을 몸에 익혀가시는 것이 좀 어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GPT들도 그런 흐름들을 다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면 잘 공부할 수도 있고 막 어제 나온 논문을 GPT랑 토론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거시적인 흐름을 익히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해줘서 사실은 제가 이런 강의를 했어야 됐는데 성환이가 너무 좋은 얘기 해줘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너무 많이 될 것 같고 녹화한 걸 뭐 여러 번 보면서 자기가 이 이론에 대해서 체화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결국에는 이게 연구자가 논문 잘 쓰고 연구 잘하고 약간 이런 것들만 오늘 주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AI 발전시킬 때 AGI나 ASI가 그냥 뭔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나 전혀 학습되지 않은 환경에서도 얘가 되게 뛰어난 지능을 발현을 해서 뭐 문제 해결도 잘하고 뭐 또 뭐 사람들 도움도 되고 많은 걸 기여하고 이런 걸 받아다시피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을 하나 잘 쓰고 연구를 잘하는 거를 넘어선 어떤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박사를 저는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이 하기에 이제 철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제가 좀 약간 학생 답답한 거는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 같긴 한데 좋은 논문을 잘 읽는 법이라든지 뭐 좋은 타이밍 그거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자연어 처리해서 논문 연구 잘하는 법이라는 엄청나게 기가 막힌 글을 읽고 그걸 실행 옮겨서 뭐 자연어 처리 연구를 잘하게 되었지만 뭐 컴퓨터 비전이나 기계 학습에 가면은 전혀 다른 방식의 학습법이 필요한데 그거에는 이제 완전 젬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스케일로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바보라서가 아니고 지름길도 있긴 하지만은 뭐 논문을 많이 읽고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자기가 논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방법을 찾는지는 그런 메타 지능 자체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학생의 편에서 학생이 학생들한테 좀 희망과 위로를 주면서 하는 발표라고 하면은 좀 약간 냉정하게 그 좀 냉소적인 평가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뭔가 맨날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요즘 아이들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을 막 되게 걱정하거나 뭐 그런 기준에서 얘기를 하면은 뭐 첫째는 스케일링로가 안 되는 거, 뭐 충분한 많은 시간을 뭔가 고민하고 일하지 않고 뭐 아까 전에 논문을 쓰고 버리고 이런 것들을 뭐 하지 않는 거, 뭐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뭐 꼰대처럼 많이 해 이게 아니고 많이 하다 보면은 어 그런 게 익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 자체를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지만 목표가 이게 그 비효율성 속에서 그 메타 지능을 발전시킨가를 좀 약간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논문을 많이 읽는 게 첫 번째 단계긴 한데 이제 두 번째는 그 약간 뭐 강하수나 PPO처럼 뭐 저희 주조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앱스트랙이나 인트로덕션을 읽고 나면은 뒤에 읽지 말고 뒤에 내용을 먼저 생각을 해보래요. 그래갖고 생각해 본 다음에 그냥 읽어보래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거는 SFT가 아니고 이제 RL이 되는 거잖아요. 뒤에 내용이 얼마나 내가 생각한 거랑 뭐 맞는지 비슷한지는 피드백이 나오고 뭐 스코어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 매트릭상에서 보지만 좋은 데이터를 아무리 보고 흉내내서 학습을 하는 게 첫 번째 좋은 단계긴 한데 이제 그것만 해가지고는 그, 그 데이터에 도달하지 못하거든요. 그냥 에코잉만 하는 거지. 그냥 그거 자기가 또 경험해보고 막 써보고 버리고 또 자기가 미래 이 논문의 내용을 상상해보고 맞는지 틀린지 이런 좀 약간 비효율성을 오히려 추구했을 때 그 기능적으로는 더 높은 경지에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꼰대 같은 또 얘기인데 그 좀 약간 리스크 테이킹 하나 그러니까 더 헌신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이걸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그래도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좋은 팁을 알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식하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무식의 철학이 약간 생겼으면 좋겠는 거. 근데 그런 사람만 결국에는 필터링을 다 통과해서 남았지. 뭐 그렇지 않고 뭐 좀 뭐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어, 그래서 뭐 기본적인 오늘은 되게 좋은 팁 알려주긴 했는데 이거를 세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시고 그러면서 그런 효율성 추구의 그 페르소나로는 뭔가 도달할 수 없다는 거를 비효율을 좀 사랑하고 그런 경험 자체를 즐기고 뭐 그다음에 뭐 아까 전에 SFT 뭐 스케일링도 중요하고 RL에서 내가 경험해보고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고 막 논문의 다음 방향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 분야에서의 미래 방향도 자기가 생각해보고 약간 시니어랑 밥 먹을 때 대화해보면서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긴 하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다르면 내가 약간 좀 뭔가 약간 그 사람 생각 디스틸레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끼리 상호작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마지막 단계는 요즘에 뭐 RL이 좋은 방법일까 뭐 이런 거 의심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자기가 계속 좋은 자기 능력을 그 개선시키는 방법론을 연구하는 그 자체를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막 너무 인정받고 싶고 뭐 논문을 이렇게 자기 사티 하나 갖고 싶고 그런 거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자기가 더 다음 상태로 가려면 다음 스테이지로 가려면은 뭐 자기가 뭐 자기 장점을 살리면서 자기 약점을 좀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고민하는 거 그 자체를 좀 즐겼으면 좋겠고 그게 제가 뭐 다 성공하고 나니까 여유가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냥 좀 호기심 많고 N이고 이런 사람들은 꼭 그렇게 자기가 막 성공한 상태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런 걸 되게 즐기는데
사실은 그런 성격이 아닌 사람은 애시당초 좀 한계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격을 좀 바꿀 수밖에 없어요. 성공하려면. 그런 연구 쪽에서 성공을 하려면. 그래도 연구실에 그런 게 아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시간 낭비인 사람은 연구실에 없어요. 뭐 아주 깐깐하게 같이 뭐 이렇게 지내면서 검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성격과 인성으로 발전될 다듬어질 다 땀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파트가 사실 그 어떠한 성장의 그 곡선에 있어서 성장 곡선의 계단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점프를 할 때는 굉장한 비효율성이 동반되거든요. 그래서 꼭 모든 것에 지름길은 없고 뭐 효율적인 방식으로는 뭐 그렇게 점프하는 성장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았고 혹시 궁금하거나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시니어분들 입장에서 뭐 하고 싶은 이야기나 뭐 다뤘으면 좋은 그런 것들? 저는 먼저 나와보겠습니다. 뭐 네. 녹음 중지하고 또 오프 더 레코드로 나눠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